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동영상은요, 제가 좀 재밌는 뉴스를 봐가지고, 뉴스나 대충 후리면서 날로 먹는 그런 시간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현재 전 세계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상태죠. 근데 이러한 뭔가 위기를 기회로 다시 만들자는 그런 목소리도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름이 굉장히 특이해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했던 말인데 지난달 17일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왕 자택격리에 들어갔으니 국민 여러분은 이 기회를 활용해 국가적 저출산 위기를 타파하는 데도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집에서 부부나 커플이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내비치게 된 겁니다. 집에서 이렇게 같이 있으면 할 거 없잖아. 그러면 이게 지기지기 이렇게 하게 되는 것들인데, 이게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라고 거의 40억 명이 자택 대피에 돌입을 하면서 이게 일각에서는 올 연말부터 코로나 베이비 붐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소셜 미디어에서는 9개월 뒤 아기가 많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제 격리 그리고 베이비 붐 이런 해시태그가 퍼지고 있는데, 나 이게 굉장히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미국과 유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현재 미국 출산율 1.8 나오고 있거든요. 1.8 나오고 있고, 유럽도 프랑스나 이런 데는 1.8 거의 이 정도 수준 나와요. 그래서 일단 이런 저출산 문제는 유럽에서 먼저 겪었잖아. 근데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는 이런 걸 다 극복한 그런 상태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도 유럽 내에서 이런 걸 잘 극복하지 못한 케이스가 이제 이탈리아 같은 나라, 이탈리아나 아니면 약간 좀 이제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근데 그 나라도 1.3이 나온단 말이야. 문제는 전 세계에서 그 출산율이 0점대인 게 우리나라밖에 없거든. 우리나라가 0점대인데 지금 이게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미국과 유럽이란 표현을 쓴 게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뭔가 이게 장관급 된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런 이게 자택격리 들어갔으니까 이런 국가적 기회를 활용해서 저출산을 이렇게 극복하자라고 얘기했으면, 내가 봤을 때 이 사람 바로 모가지 잘린 거거든. 바로 모가지 잘려 이런 말 하면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이거 보면서 뭔가 좀 약간 좀 뭔가 좀 이게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여튼간에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요, AFP 통신에 따르면 베이비붐의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해요. 전조 증상이 뭐냐면 피임기구가 엄청나게 폭증한다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미국에서도 최근 뭔가 콘돔이나 임신 테스트기가 휴지나 수독제만큼 엄청나게 귀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뭔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다 보니까 커플 간에 이제 활발해졌다는 방증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미 최대 콘돔 사이트인 트로잔 나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는 이게 트로잔이라는 회사는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한국 사람한테는 뭔가 오카모토 아니면 사가미 이런 회사들이 익숙한데, 나도 웬만하면 이거 좀 국산 좀 쓰고 싶긴 한데 근데 너무 차이가 나요, 그게. 그래서 그나마 사람들이 이게 얘기하니까 오카모토는 전범 기업이다 얘기해서, 그래 오카모토 하도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나도 사가미로 이제 바꾸는 그런 추세긴 한데, 여튼간에 이런 트로잔에서도 보면 그런 뭔가 콘돔 배송이 지연돼서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항의가 올라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이제 콘돔을 이제 배송 최우선으로 해달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것들이 베이비붐의 전조가 될까 말까 긴가민가 한데, 근데 지금으로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왜 부정적인 전망이 더 많냐 하니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이게 태풍, 폭설, 정전처럼 단기적으로 뭔가 지배에 갇히는 뭔가 재해 같은 거 있잖아요. 재해나 재앙 같을 때는 이런 것들이 출산율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게 생각을 해봐. 태풍이나 폭설이 이렇게 와갖고 집에 갇혀있잖아. 뭔가 위험하고 생존의 위험을 느낄 때 그때 와갖고 오빠만 믿어 이러면서, 어머 오빠 이러면, 그러면 또 나중에 또 뽀뽀 한 번 하고, 그러면 뽀뽀 한 번 하다 보면 또 그게 이렇게 찹찹찹 가기가 쉽잖아. 감정이 이게 뭔가 이렇게 팍 옷구치는 그런 시츄에이션이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뭔가 이게 조건에 따라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쓰나미라던가 지진이나 폭염과 기아, 대규모 전염병 같이 생태에 타격이 큰 재해나 재앙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출산율을 떨어뜨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성이 약간 딱 들어도 다르잖아. 태풍이라던가 폭설 이런 것들, 그러나 전염병이라던가 이제 쓰나미 이런 것 좀 다른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지금 이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코로나로 지금 현재 미국 실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한 상황이라고 해요. 진짜 상황이 안 좋아,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실업자가 1,000만 명이 이렇게 돌파했는데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그냥 질색하고 애나 갖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존스 홉킨스대의 앨리슨 게밀 교수, 이름은 굉장히 특이하시네 이분도. 그래서 신종 전염병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몰라 커플들이 임신을 꺼릴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뭔가 이게 찬반 양론이 이게 갈리고 있는 뭐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게 뭐 서로 이게 얘기가 뭐 다 달라가지고, 어떻게 뭐 미 가족학 연구회에서는 이 사태 이후에 1년부터 4년까지 출산율이 최고 40%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지만서도,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전부 다 이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갖고 결론은 지나봐야지 알 수 있다, 뭐 그런 것이죠. 근데 현재 미국인은 2차 세계대전 때 40만 명이 사망을 했잖아요. 근데 9일 현재 미국의 코로나 감염자 수가 46만 명에 사망자가 1만 6천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면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그래서 진짜 미국 같은 경우는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감염자 수가 46만 명에 사망자가 1만 6천 명이 넘었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되게 내가 좀 재밌었던 게, 해외 같은 데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 사람들 다 만나잖아. 해외 사람들 다 만나서 내가 한 번씩 물어보는 게, 너네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제가 한 번씩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외국인들이니까, 우리끼리 있을 때는 에이씨바 족 같은 거 얘기하기가 편하겠지만서도 외국인들이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좋다 약간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편인데, 나는 이렇게 자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는 나라를 딱 두 나라를 봤거든. 하나가 대한민국이고 하나가 미국이었어. 나는 미국 사람 만난 사람 중에서 자기 나라 좋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도 싶은 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자본주의의 중심에 있는 나라인데, 그런 뭔가 자본의 불평등 역시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라서, 일전에 내가 뉴스 중에 하나 보고 놀란 게, 미국인들의 거의 대부분 절반 이상 한 6명, 10명 있으면 60%, 70%가 통장에 $1,000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1,000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막 이제 실직당하고 직장 잃어버리고 자택 격리가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뭐 이게 질색해서 애나 낳읍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이런 게 뭐 낫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일전에는 내가 얘기한 적 있지만 지하철 플랫폼에 다리가 끼었는데 어떤 미국인 여성인이 그거 구급차 부르지 말라고, 구급차 부르면 기본 300만 원이거든요. 그쪽은 딱 청구가 되니까 제발 부르지 말라고, 이게 뼈하고 막 피 철철철 넘쳐서. 근데도 그런 나라다 보니까 일단은 뭐 미국에서는 출산율이 늘어날 거라고 전 생각하지는 않고, 뭐 전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이게 그런 뭔가 재해나 재앙의 종류에 따라서도 출산율이 달라진다고 했을 때, 코로나는 전제에 가까울까 후제에 가까울까 보면 저는 약간 반반인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결론은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출산의 기회로 삼자라고 얘기를 할 거면, 사실 이거 우리나라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하면 바로 모가지 날아간단 말이야. 여자들 힘이 너무 세거든. 그래서 일단 뭐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는 이게 그다지 밝진 않지만서도, 더 웃긴 거는 아까 말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또 자기 나라를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내가 이때까지 본 바로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마찬가지고, 사실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되든 별로 관심이 없을 거야. 망하든 말든. 오히려 한편으로는 그래 아사리 망했으면 하는 사람도 더 많을걸. 그래서 저는 뭐 늘상 말한 것처럼 방관자 입장으로 보고 있잖아. 나는 이게 한쪽 발 당구고 한쪽 발 빼고 있단 말이야. 난 탈출할 계획 세우고 있는데 난 이미.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안 좋다라고 느끼는 게, 갑자기 얘기된 거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건데, 저는 사실 이렇게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들 공감을 하게 된 게,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를 가게 됐을 때 애국심이 없지 않아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나도 군대 갔을 때 그걸 좀 느꼈거든요. 맨날 그게 주입교육을 받아서 그런가, 맨날 태극기 보고 이제 국기대행 경례하고, 그래서 그런지 군대에 있을 때는 나도 뭔가 이런 뭔가 조국 수호에 대한 자긍심도 좀 있었어. 내가 군대를 지킨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뭔가 이제 발 뻗고 이렇게 자게 만드는 것들이나 그런 걸로 인해하고, 뭐 물론 노동력 착취 당하는 거지. 공권력을 빌면 노동력을 착취 당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열심히 군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뭔가 국방소라는 자긍심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 그래서 저는 언제 제일 분노했었냐면, 제가 해군 출신이잖아요. 해군 출신이었는데 천안함 피격 사건 때 진짜 열받았고, 연평도 때도 엄청 열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느낌, 그때 내가 느낀 그 분노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똑같이 느꼈을 거라는 것들이야. 그래서 특히나 천안함 때는 그때
하사 중에서 사망자 내가 보고 내가 놀래가지고 내가 해군이니까 해군 출신이니까 내가 전역하고 얼마 안 돼서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몇 년 안 지나가지고 그래서 봤는데 하사 중에서 그 병기사 박보람 하사가 이게 사망했다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게 왜냐면 내 배 탔을 때 초임하사 병기사 중에 박보람 하사가 있었거든. 실제로 보람이라고 맨날 나한테 맨날 와갖고 어반이 형 했더니 그런 애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진짜 놀래서 바로 전화했단 말이야. 그때 진짜 철렁해가지고 근데 진짜 다행이었던 거는 동명이인이었어. 병기사 중에 박보람 하사가 또 있었더라고. 근데 이게 다행이 아닌 거잖아. 그 사람도 결국엔 또 다른 박보람 하사가 거기서 그걸 사망한 거 아니야. 그게 누군가한테는 나한테만큼 이렇게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그게 사망을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와 그거 보니까 진짜 열받더라.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막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 이후로도 이제 뭔가 여러 가지 국가나 이런 부분들에서 하는 것들을 보잖아. 그러면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애국심이란 건 사치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나만 그런 느낀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국가에서 이게 뭐 패럴림픽 같은 거 보더라도 전부 다 이게 군생활하다가 다친 사람들이야. 막 하반신 마비되고 패럴림픽 가면 다 그렇단 말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진짜 처우도 좆도 안 해주잖아, 진짜. 처우도 좆도 안 해주고, 막 다리 날라고 이런 사람한테 보상 가지고 장난치고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말이야. 이런 나라 어떻게 애국심을 들 수 있겠냐는 것들이지. 그래서 저출산이고 나발이고 난 제일 심각한 게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내가 봤을 때 나처럼 애국심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일걸? 애국심이 없는 사람, 나보다 더 없는 사람이 태반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진짜 더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뭐 하게 됩니다. 뭐 여튼간에 뭐 이제 이런 뭔가 코로나로 인한 저출산에 대한 뉴스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항상 얘기하다 보면 얘기가 조금씩 약간 엇나가거든. 근데 뭐 늘상 말하지만 제 유튜브는 뭐 그런 게 이런 주저리가 제 맛 아니겠나 싶고 여튼간에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무쪼록 뭔가 다들 한번 이런 애국심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애국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좀 나라에 높으신 분들이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뭐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빰!